보험을 해석하다. 보혜TV. 보아! 안녕하세요, 보이TV 시청자 여러분. 앞선 시간에는 고지사항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고지사항, 일명 알릴 의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확인했는데요. 단순히 이것을 알고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너와 나의 계약이 이 고지사항으로 인해서 안 보아도 될 피해를 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지사항 2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지 바로 보험가입을 할 때 안 봐도 되어야 할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보험의 원리 내용은 사실 좋은 설계사님을 만나면 그냥 다 해결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고객님께서 잘 알지 못하면 엄청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기억을 해서 안 봐도 될 피해를 미리 막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제가 업무 중에 일하면서 제일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다. 지금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다면 지금 엄청난 돈을 벌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편에서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배웠죠.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갔더라도 고지사항에 해당이 안 되면 고지를 안 해도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병원을 갔다 오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실손 청구죠. 그 다음 입원 수술이 있다면 따로 종합보험도 청구를 하겠죠. 이렇게 청구를 하고 나면 돈이 지급될 것입니다. 그러고 지급한 것은 보험회사 전산 시스템인 ICPS라는 곳에 기록이 남게 되죠. 여기서 이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혹 주위에서 너 실손보험 너무 자주 청구하면 다음에 보험 가입할 때 문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실손 청구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새롭게 가입을 할 때 거절을 당하거나 아니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거나 또 아니면 실손 청구한 부위를 보상을 안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겼을 것입니다. 분명 실손 보험 청구를 하던 안 하던 고지 항목에 해당하면 고지를 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실손 청구를 했더라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즉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는데 실손 청구를 안 해서 일단 가입할 때 통과가 되었더라도 나중에 청구를 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손 청구를 했어도 고지사항 항목에 걸리지 않으면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ICPS로 내가 알리지 않아도 될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사가 심사를 넣으면 이것을 고지하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계약할 때 불이익을 줍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죠. 나예뻐 고객님께서 2년 전에 갑상선 검사를 하였고 결절이 있다고 해서 3일치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당연히 실손보험 청구를 했겠죠. 그러고는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다시 목이 좀 불편하여 보험 가입하기 6개월 전에 갑상선 검사를 하였고 실손보험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의사 선생님께서 따로 추적검사, 재검사 하자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러면 고지사항 어디에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질병 확정진단, 질병 의심소견, 투약 해당이 안 됩니다. 1년 이내 추적검사, 재검사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5년 이내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를 않지만 실손 청구 이력 때문에 고지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지를 하면은 갑상선에 대해서 3년이나 5년간 보상을 안 해준다. 아니면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이상 없는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굳이 처음부터 고지사항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설계사가 일일이 따져도 회사들이 도통 말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입해야 할 나의 보험이 실손 청구한 이유만으로 갑상선 보상이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보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 청구를 하면 불이익을 본다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당연히 나는 보험이라는 것은 돈을 내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나의 발목을 잡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입 전에 보험을 심사하는 심사부랑 설계사는
서로 전화를 통해서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100% 고객님의 의견을 전달하기 힘든 것도 현실이고, 설계사분들도 고지사항에 대해서 회사에서 따로 교육을 잘 안 해주니 고지사항이다 적으라고 하면 그냥 적어주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고객님께서 이 상황을 완벽하게 숙지하셔서 따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고지사항이 아닌데 계속 고지를 해야 한다는 설계사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다른 분에게 알아보시길 추천드리며, 고객님께서는 끝까지 회사와 싸우셔야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지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유병자로 가입을 하신다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암진단금 3천만 원을 보상받기 위해서 1,000만 원만 내면 될 것을 유병자 보험은 비싸서 1,500만 원을 낸다면 벌써 회사는 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됩니다. 보험금을 나중에 청구를 하게 된다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써서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지사항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죠. 회사가 그렇게 꼭 알리라고 했던 사항이 고지사항 기준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태클을 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예를 들어드린 갑상선의 경우만 보시더라도 실손 청구를 안 했다면 그냥 정상 가입 가능하고,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이런 경우를 꼭 막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서 저 보혜TV는 함께 같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요약 댓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는 소중한 힘이 될 것입니다. 좋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